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편집 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만강을 넘었던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때마침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연못이 있고요. 연못이라기보다는 작은 호수가 있는데요. 두만강을 넘었던 상황과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은 좀 낯선 다른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탈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첫째, 북한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보살핌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배고프고 그리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었거든요. 저는 12살이라는 나이에 탈북을 결심하고 두만강을 넘습니다. 그때는 두만강을 건너는 방법을 잘 몰랐고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알지 못하죠. 그래서 두만강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아무 기획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두만강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고 중국이라는 곳에 가야 되겠는데 중국이라는 곳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곳, 그리고 중국이라는 곳은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심도 있고. 근데 여기보다는 낫겠다.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 쌀밥은 실컷 먹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곳에 가면 따뜻한 옷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입을 수 없는 옷들도 거기 가면 입을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안고 중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형들 중에서 좀 가정폭력을 당하고 좀 학대를 받고 있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형은 저보다 4살 위인 형이었거든요. 그 형한테 찾아가서 내가 중국에 가려고 그러니까 나랑 함께 중국에 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은 당연히 콧방구를 끼죠. 조그만 놈이 네가 뭐 한다고 그런 말을 하냐 이러고 중국이라는 곳에 가고 싶어도 네가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그 중국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도 모르잖아요. 중국이란 곳도 저한테는 낯선 곳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저도 몰랐거든요. 중국 가자고 저는 설득했죠. 그 형한테 제발 중국에 같이 가자. 거기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갖고 싶은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죠. 그 얘기를 또 어디서 들었냐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믿지를 않는 거죠. 이 형이 도저히 먹히지 않으니까 설득을 포기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그 형을 설득에 실패를 했으니까 다른 형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마땅한 중국이라는 곳에 함께 떠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다가 좀만 더 생각을 하다가 혼자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중국에 가자라고 설명을 했던 그 형이 저 집으로 찾아와서 나무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 나무하러 가는 중에 그 형을 설득시켰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곳에 가자. 거기 가면 이 밥에 돼지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 거기 가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돈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화려하게 살 수 있지 않냐 라고 그 형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돌아오는 말은 오케이 간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갈 거냐? 네가 아냐 그 방법을. 그리고 중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떻게 되고 그 중국에 가려면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또 얘기 들었던 그때는 이미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우리 동네에서도 몇몇 중국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소 들은 정보 그리고 약간 좀 꾸며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중국에 가려면 여기에서 한 10시간만 걸어가고 거기 위치 어디에 두만강이 있는데 그 두만강을 건너면 그냥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쉽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무런 일이 없고 그냥 거기 사람들은 다 착하니까 거기는 북한과 다르게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 돼지들도 잎합에 돼지고기를 먹고 개들도 잎합을 먹는단다. 그러니까 가자 라고 저는 그 형을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살면서 잎합에 돼지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뭐 특별한 명절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중국에 가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잎합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은 이 형은 웃는 거죠.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돌고 입가에 막 침이 고이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음을 받습니다. 말만 들어도 행복한 거죠. 근데 이 형이 또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그 네 말처럼 중국에 갔다고 하자. 근데 중국에 가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한테 그런 잎합에 돼지고기고 뭐 좋은 옷을 주겠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저는 또 거기에서 말을 했죠. 저도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아니다, 준다. 거기는 워낙 먹는 거랑 쓰레기장에 옷이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잎합에 돼지고기는 먹기 싫어서 버리는데 당연히 좀 달라고 해서 안 주겠냐 그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말이 또 납득이 됐나 봐요. 이 형은 조금 나보다 4살이나 많은 형이지만 의심이 많고 그리고 이 시골 이 동네에서 벗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 산, 나무하러 가고 도둑질 해오고 이런 삶만 살았을 뿐이지 여기 어디 외지, 객지에 떠난 삶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벌써 6살, 7살이라는 나이에 함흥이라는 곳도 갔다 왔고 청진, 회령 이런데 어린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객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에서 틀어박혀서 살았던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던 적던 떠나서 경험이 좀 더 폭넓은 아이였거든요. 객지에 뭐 함흥, 청진 뭐 이런데 이미 경험도 해봤고 입양도 갔다 온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같은 나이 또래 애들보다 담력이 좀 있는 편이었죠. 그 형한테 또 설득을 했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착하다. 왜냐하면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심도 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 형 같은 경우는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형 여기서 잎합에 돼지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 맨날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해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 라고 했죠. 우리가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갔다 오면 달라진다. 중국에 한번 가서 며칠 있다가 오자. 며칠 있다가 왔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않냐? 옷을 중국에서 우리가 알록달록한 동복을 하나 딱 입고 그리고 장난감도 가지고 오자. 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를 무시하는 애들한테 자랑하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니까 그 형도 나보다 4살 많았지만 그래도 12살이었을 때 4살 많으면 13, 14, 15, 16살 16살이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장난감, 총장난감도 관심이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이 형이 저의 설득에 조금 한 발짝 좀 더 다가온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네 말처럼 중국에 갔다 하자. 근데 중국에 가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그때는 그 소문이 좀 많이 퍼져 있었는데요. 인간돼지라는 소문이 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인간돼지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에 가면 중국에는 애들을 잡아간다. 그리고 잡아가서 구걸을 시킨다. 애들이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팔 다리를 자른다는 거죠. 그 팔 다리를 자르니까 밥을 먹을 때 이 엎드려서 먹으니까 그게 꼭 돼지 같다 해서 인간 돼지라는 소문이 좀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 소문이 왜 그렇게 났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랑 국경이랑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어떡하나 이 무서운 소문을 퍼뜨려서 중국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탈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루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소문이 꽤 많이 퍼져 있었죠. 저도 들었었고 이 형도 그 얘기 들은 한 사람으로서 무서우니까 거기 가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결국은 고향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인간 돼지가 돼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죽는 거지 않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미 그 소문들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거는 솔직히 사람들이 거짓말로 퍼뜨린 소문이니까, 헛소문이니까, 우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무도 다 준비됐고, 이제는 나무를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무 짐을 등에 메고 내려오는 중에서도 이 형은 설득 안 당했고, 저는 설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형을 우리 동네에서도 유일하게 이 형이 나랑 함께 중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설득이 실패를 한 거죠. 혼자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집에 와서 저녁에 불을 떼면서 중국으로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강냉이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강냉이 닭게라고 하거든요. 이 강냉이 닭게는 그 가마솥에 가마의 그 열기로 굽는 거예요. 한 500g? 한 500g 정도를 준비해서 그 나무단 밑에 숨겨뒀습니다. 내일 나갈 때 그것만 갖고 나가려고 했었죠. 오전 한 10시쯤에 떠나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밖에서 저를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답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밖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서 저는 나갔습니다. 설득에 실패했던 이 형이 울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오른쪽 눈이 퍼렇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열받아서 막 화가 난 얼굴로, 야 가자, 중국으로 우리 가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좋았죠. 얼굴은 왜 그러냐니까,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묻지 말래요. 알았다고 했죠. 오케이 가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어저께 미리 준비해뒀던 그 강냉이 닭게를 집어들고 이렇게 가슴 안쪽에 넣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형과 함께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이 형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챙겼더라고요. 꼬장떡을 챙겨왔더라고요. 사카린을 많이 넣은 꼬장떡을 한 5-6개를 챙겨서 왔더라고요. 가자. 우리는 그 마을로 떠나서 오는데 그 진달래산이 있어요. 그 진달래산을 딱 돌아서서, 내가 어쩌면 이곳에 다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봤자 내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내가 태어난 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이 고향 땅이라는 이곳은 행복한 추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온다고 해도 반갑지 않게 대하는 여기에 내가 굳이 올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약간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저기에 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내가 고향 마을에서 바로 옆 동네 다른 청진, 해령 이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곳에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갈 테면 가라 라고 하는 그 태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곳에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는 그 생각, 12살이라는 그 나이에 마음을 먹고 떠날 때, 그래도 그 미련이 남는 그 고향 땅, 그 마을에 한때는 아버지랑 함께 살았고 거기에서도 그래도 추억이 있고, 그곳에서도 학교 다녔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학교 다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추억이, 작은 추억이라도 갖고 있던 그곳에 벌써 몇 분 거리밖에 멀어지지 않은 그곳이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두 번 다시 이곳에 안 온다. 그리고 어차피 아무도 없는 이곳에, 엄마라는 사람이 있지만 심리적과 감정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 내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을 먹고 떠납니다. 이 고향 마을과 두만강까지 가는 그 거리는 한 8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가는 길 중에 이 형과 많은 얘기를 오가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 싸운 그 음식들은 걸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강냉이답게 저를 그 형한테 반 정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 형 꼬장떡도 반 정도 나눠서 먹었습니다. 꼬장떡은 강냉이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카린을 넣은 그 꼬장떡도 엄청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 달콤한, 그걸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형이, 저는 궁금하니까 왜 중국으로 갈 생각을 했냐,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안 먹히더니 나와 함께 중국으로 떠나기로 했냐 물어보니까, 이 형 같은 경우도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이 형의 아버지는 외지에서 여자를 만나서 재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계모가 계속 이렇게 학대를 한 거예요.
뭐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좀 대들었겠죠. 매 맞고 학대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이 계모를 행해서 욕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욕을 하는 걸 듣고 아버지가 이 형을 때린 거예요. 엄청. 뭐 때렸으니까 얼굴에 이렇게 멍이 생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이 막 퍼렇게 멍들고 눈알이 빨갛게 충혈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욱하고 열받고 화가 나고 분노 그런 것 때문에 그 욱심에 중국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면서도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형이 이 일이 있기를 잘했다. 아니었다면 이 형은 내가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도 중국 갈 생각을 안 하다가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길을 지금 중국이라는 곳에 가고 있지 않냐. 중국으로 만약에 혼자 간다면 그 두려움, 무섭고 낯선 곳에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엄청 커서 과연 내가 혼자서라도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형이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친구로 동무가 돼서 중국 간다는 그게 좀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때 그 상황 혼자의 생각이었죠. 저희가 9시에서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길을 아는 곳을 따라서 갔었거든요. 풍천 이렇게 해서 종속마을 그리고 하산봉 이렇게 왔습니다. 가는 길을 보다 보니까 아침 9시에서 10시에 고향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그 하산봉이라는 그 중간점에 도착하니까 이제는 어슬어슬 어두워지는 거예요. 종성과 하산봉에 가는 길에 그 엄청 높은 산, 뱀산이라는 길이 기다랗게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오른쪽에 바로 두만강이었습니다. 그 두만강에서 오는 그 노래소리, 그리고 그 냄새, 그 화학 냄새, 이런 것들이 풍겨오는 거죠. 저게 두만강인 거는 알겠는데, 그 두만강에서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무작정 두만강을 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성하고 그 하산봉 중간 지점까지 걸어온 후에 저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소저녁 거리는 종성이라는 그 마을에서 장사를 하고 하산봉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이 길바닥에 두만강 그 국경 근처에 있는 걸 모습을 보면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잡아갈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난처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뱀산 거기로 좀 위로 올라가서 두만강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만강을 보고 거기에 국경 경비대죠. 그 국경 경비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국경 경비대들이 어디에 그 위치에 땅굴에 숨어 있는지 그 초소들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보고 있었는데 국경 경비대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초소들도 안 보이는데 가끔 이게 몇 미터에 이 밖으로 튀어나온 그 초소들이 커다란 하나 이렇게 흙 무덤처럼 보이는 초소들이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 이렇게 약간 빼꼼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구멍이 나와 있는 거죠. 경비대원들이 뭐 쌍안경으로 뭐 감시를 하겠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가 한 10m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10m에 한 번씩 있는 그 중간으로 우리가 뚫고 지나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형하고 저는 산에서 날이 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남은 강릉이 닭게와 꼬장떡을 먹고 있었죠.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북한 쪽은 어둡고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가끔씩 원앙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고 있는 달구지 소리, 그리고 간혹 그 경비대에 뭐 높은 사람들이 지프차 타고 지나가는 그거 빼고는 없는데 그 두만강 반대쪽에는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보이고 그 경적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뭐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그런 소리도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음악 소리도 들려오는 겁니다. 그 정도 꽤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리는 들려오는 그런 거리거든요. 한 소대에서 분대되는 이 국경 경비대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노래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김일성 장군이라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 행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디로 이동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 처소에 저
저기 멀리에 그 큰 국경 경비대원들이 있는 큰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에는 굴뚝에 이렇게 연기도 나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교대 시간인 것 같다.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 가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형도 오케이 가자 해서 두만강을 넘습니다. 이 두만강이 북한 쪽에는 다 이렇게 밭이거든요. 감자,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배추, 무 이런 것들만 심었거든요. 아직은 근데 그걸 자라지 않은 새싹이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뚫고 숨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직선으로 가면 꽤 짧은 거리였지만 낮에 위치 어디에 있는지를 대충 파악했는데 그게 날이 어두워지면서 기억에서 점점 이렇게 별로 뚜렷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뭔가 앞에 물체가 보인다 이러면 땅에 바짝 엎드려서 숨어서 있다가 귀를 기울이다가 옆에 사람 없는 거 발견하고 또 한참을 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우 무사히 두만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었는데 물이 아직 찬 거예요. 3월 말에서 4월 초이다 보니까 이 밤에 두만강은 엄청 차가운 거예요. 막 몸이 막 까다들고 막 지가오는 거 막 엄청 얼음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찬 거예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수영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일단은 물 안에 뛰어들었죠. 잡히는 것보다 나오니까. 물 안에 들어가는데 점점 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무릎까지 오던 물이 한두 발짝 움직이니까 벌써 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영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마침 서서에서 두만강에서 조금 얼마 못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뒤에서 군인들의 그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국경 경비대다.